배터리 관련주 중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슈 나온 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 나온 이슈예요. 포드의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단순히 배터리 공급 계약으로 끝날 얘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충분히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무엇인지 간단히 한번 볼게요. 일단 주가에 이 부분이 크게 반영되진 못하고 있어요. 시장 영향이 좀 있겠죠. 뭐 ASML 빨 이제 반도체주 급락이 시장의 투자 심리를 조금 악화시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호재를 시장 영향에 의해서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지만 시장이 안정되는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이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제 영상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반도체와 2차 전지는 계속해서 긍정적인 관점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제약바이오주는 사실은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께서 진입하시기에 조금 어려운 위치까지는 왔어요. 그래서 반도체주를 제일 1차적으로 좀 매수해 나갈 만한 섹터다. 그리고 2차 전지주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제 긍정적인 시각 갖고 있습니다. 많이 빠졌다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모멘텀을 생각하면 좀 과도한 하락이라는 생각은 들죠. 일단 나온 이슈 한번 먼저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포드에 약 13조 규모로 추정하는 겁니다. 13조 규모 상용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다. 상당히 큰 규모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공급 계약 같은 경우에 그 작년에 양사가 추진했었던 튀르키예 배터리 합작법인 공급 물량과 또 신규 추가 수주 물량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3조 규모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핵심 포인트만 제가 간단히 이제 써놨어요. 자, 일단 뭐냐? 전기차 배터리는 안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운행 거리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효율성도 중요합니다. 집적도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안정성. 왜죠? 차에 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차량에 들어가기 때문에 안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반도체도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근데 뭐가 높냐? 안정성이 엄청 높습니다. 왜? 차에 들어가니까요. 한번 잘못되면 생명과 직결될 수 있죠. 차량용 반도체가 잘못 작동하거나 차량용 배터리가 폭발하거나 어떤 방향이든 인명피해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치명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는 안정성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자동차 완성차 업체가 배터리 업체를 선정할 때는 안전하냐? 요걸 이제 우선적으로 본다는 측면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포드로부터는 좀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배터리는 한 번 관계를 맺으면 장기 공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차량용 그 반도체도 비슷해요. 차량용 반도체도 한 번 공급한 업체가 계속 공급해요. 왜? 안전과 직결되어 있으니까요.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건 굉장히 꼼꼼하게 파트너사를 분석하고 꼼꼼하게 파트너사를 분석해서 함께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오래 갑니다. 오랫동안 함께하면서 문제가 없었다는 건 안정성이 증명됐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공급 계약 이슈가 한번 나오면 추가적인 공급 계약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계약 내용으로 보면 이제 2027년부터 32년까지 6년간 75기가와트아워 그리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34기가와트아워입니다. 그래서 2032년까지는 공급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그 배터리 공급을 한 게 여기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 일반 전기차가 아니고 상용차입니다. 상용차. 상용차라는 것은 뭐 상업에 쓰는 각종 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반 전기차보다는 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시켜야 돼요. 왜냐면 상용차 같은 경우 전기차랑 비교했을 때 차량 한 대당 배터리 탑재량도 기본적으로 많고요. 평균 운행거리도 깁니다. 상업용 자동차가 일반 자동차보다 운행거리가 당연히 길겠죠. 뭐 예를 들어서 택시 같은 경우 보시면 키로수가 일반 차보다 훨씬 더 길잖아요. 평균 운행거리가 당연히 길 수밖에 없고요. 교체 주기도 길어요. 상업차는 빨리빨리 바꾸진 않죠. 뭐 취향 따라 바꾸는 것도 아니고, 그죠? 노후에서 거의 폐차될 때까지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체 주기도 깁니다. 그리고 좋지 않은 환경, 뭐 비나 눈 많이 올 때도 운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전기차보다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이 상용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어디랑 체결했죠?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체결했잖아요. 이것은 동사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공급 계약이 단순히 이제 공급 계약이다.
라는 의미를 조금 더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글로벌 자동차 리서치 업체에 따르면 이제 유럽 전기 사용차는 연평균 성장률이 36%, 2030년에는 유럽 상용차 시장 내 전기차 침투를 50%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30% 이상대 고성장을 보여줄 것이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LG 에너지 솔루션의 추가 공급 계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예상하시면 됩니다. 상용차이기 때문에 좀 더 프리미엄을 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앞으로의 글로벌 전기차 키워드인데 키워드는 양극화입니다. 애매한 전기차는 잘 안 팔릴 것 같아요. 아예 싼 저가 전기차. 이번에 그 테슬라에서 저가 전기차를 공개하진 않았죠. 그래서 약간 실망감이 있는데 앞으로 2천만 원대 저가 전기차 경쟁이 엄청 치열해질 거예요. 가성비로 무장한 전기차. 그럼 그 저가 전기차에 어떤 배터리가 들어가냐? 요게 중요하겠죠. 일단은 가격 경쟁력이 있는 중국 배터리가 우선 들어갈 것 같고 그 다음에는 프리미엄 전기차. 애매한 포지션 말고 아예 5천만 원, 7천만 원, 8천만 원 이 정도 이상급 1억 원 이상의 프리미엄 전기차에도 좋은 배터리가 당연히 들어갈 건데 양극화가 된다는 겁니다. 아예 저가거나 아예 품질이 좋거나. 그 LG 에너지 솔루션 어떤 포지션이에요? 2번이죠. 네, 프리미엄을 중심으로 공급을 이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리미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경쟁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글로벌적으로도 밀리지 않는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꾸준히 부각된다라고 한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성장성으로 부각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제 포드의 이제 배터리 공급 계약 체결 이슈가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의미를 살펴봤고요. 차트를 볼게요. 차트를 보시면 한참 이제 좀 붐이 있었던 시기 때 한 60만 원 이상까지도 이제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었지만 최근에는 이제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했다가 바닥을 찍고 추세를 돌렸습니다. 요건 분명히 추세를 돌린 거예요. 이 부분이 저항대라고 볼 수 있는데 저항대를 넘어서서 위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요 종목은 뭐 시장이 급격히 무너지지 않는 한 38만 원 밑으로는 웬만하면 안 밀릴 것 같습니다. 반면에 상단은 많이 열려 있다고 보여져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 들어오다가 최근에 주춤해졌기 때문에 이 주춤해진 수급만 다시 돌아선다면 전고점 40만 원 중반대 정도는 충분히 뚫고 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차전지 업체들이 대부분 밀렸다가 올라가는 구간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2차전지 업체 중에서도 기술력으로 밀리지 않는 견고한 어떻게 보면은 좀 펀더멘털을 갖고 있다라고 보고요. 이번 포드 관련된 이슈도 충분히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2차전지주 내에서도 특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그런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됩니다.